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으니까. 나는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셨다. 동생 민주는 항상 영리하고 야심차 보였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후 민주는 해외 유학을 갔다. 돌아온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 합류했다. 나는 결혼하고 딸을 낳았지만 이혼 후 홀로 키우며 회사에서 일했다. 민주는 점점 아버지의 신임을 얻었고 나는 그저 조용히 지켜봤다. 형제가 서로 도와야지라는 말이 내 인생의 모토였다. 하지만 그날 민준의 눈빛은 달랐다. 회사 미팅 후 집으로 온 그는 내 딸 지은이가 만든 손수건을 보더니 웃었다. 지은이는 10살, 학교에서 배운 바느질로 만든 거였다. 언니, 삼촌 줄게라고 웃으며 줬다. 민주는 그것을 받아들더니 이런 걸 왜 줘? 싸구려야. 가치 없어 라고 말했다. 지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속으로 끌었지만 민준아, 내가 정성 들인 거야 라고만 말했다. 그는 코웃음 치며 정성. 그게 돈이 돼? 언니는 항상 이렇게 감상적이지 얘라고 대꾸했다. 그 모욕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 뒤로 민준의 행동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민준은 비밀리에 주식을 매각하고 경쟁사와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장례식에서 민준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사업이니까 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민준은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우리를 이용한 거였다. 어머니는 슬픔에 빠져 계시고 지은이는 삼촌을 미워하게 됐다. 나는 그냥 버텼다. 참아야 해, 가족이잖아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 말을 곱씹었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민주는 이제 회사에 실권을 쥐고 나를 부하 직원처럼 대했다. 언니, 내 자리 지키려면 입 다물어 라고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이게 가족인가? 왜 나는 항상 희생하는 쪽이야? 지은이가 전마, 삼촌 나빠라고 말할 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그 미덕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회사를 키웠고 결혼했다. 그의 아내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하며 지은이를 키웠다. 하지만 민준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나를 이용해 회사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 언니, 이 서류에 사인해. 가족을 위해 라고 말했다. 나는 거부했다. 그날 밤 그는 전화로 내가 안 하면 지은이 학교 문제 생길 수 있어 라고 협박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참지 마. 그날부터 나는 변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민준의 일상을, 그의 약점을. 그는 똑똑했지만 자만심이 컸다. 회사에서 그의 이메일을 몰래 확인했다. 불법 거래 흔적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메모했다. 바로 덤비지 마, 기다려 내 안에서 목소리가 말했다. 밤마다 독백했다. 민준아, 내가 나를 쓰레기 취급했듯 나는 너를 천천히 무너뜨릴 거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게 나인가? 복수하면 내가 괴물이 돼?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민준의 아내와 친해졌다. 그녀는 외로워 보였다. 시동생분 바쁘시네요 라고 말하며 커피를 마셨다. 그녀는 민준의 바람길을 털어놨다. 나는 듣기만 했다. 이걸 이용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불편했다. 그녀는 무죄야. 왜 끌어들이지? 그러나 민준의 모욕이 떠올랐다. 가치 없는 쓰레기, 그 말이 나를 밀어붙였다. 민준의 불법을 증거로 모았다. 세금 탈루, 뇌물. 회사 내부 고발 시스템을 이용했다. 익명으로. 하지만 그는 의심했다. 언니, 요즘 이상해 라고 말했다. 나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내 심장은 쿵쾅거렸다. 들키면 끝이야.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복수는 자유지만 대가는 크다.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임랭 콩큐도옥 AI. 내가 참았던 세월이 증명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가 고발했어? 회사 회의실에서 그는 소리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안에서 웃음이 나왔다. 내가 불안해하는 게 보이네. 복수가 시작된 후 내 일상이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 지은이를 학교에 보내며 생각했다. 오늘은 뭐 할까? 민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의 바람 상대를 알게 됐다. 젊은 직원, 회사에서 일했다. 나는 그녀와 우연히 마주쳤다. 커피 한 잔 어때? 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민준의 약속을 털어놨다. 결혼할 거래요. 나는 속으로 거짓말이라고 중얼거렸다. 증거를 모았다. 사진, 메시지.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내 마음은 갈등했다. 이게 옳아? 민주는 가족인데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민준이가 으라고 중얼거리시던 아버지. 그 슬픔이 나를 채찍질했다. 참는 게 미덕. 그 미덕이 아버지를 죽였어. 밤마다 독백했다. 나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야? 민준, 내가 나를 밟았듯 이제 내가 내 발목을 잡을 거야. 민준은 점점 압박을 줬다. 언니, 회사 그만둬. 내가 있으니 불편해 그라고 말했다. 나는 돼? 라고 물었다. 그는 내가 의심스러워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분노가 솟았다. 의심. 내가 먼저 배신했잖아. 하지만 참았다. 대신 그의 아내에게 접근했다. 민준 오빠가 바람피는 것 같아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믿지 않았다. 증거 있어.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미안해. 하지만 필요해. 그날 밤 민준의 집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아내가 싸웠다. 민준은 나를 의심했다. 전화가 왔다. 너 짓이야. 나는 무슨 소리? 라고 말했다. 그는 조심해 라고 경고했다.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위험해.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독백했다. 복수는 중독이야. 한 번 시작하면 끝나지 않아. 다음 단계는 법적 조치였다. 세금 탈루 증거를 세무서에 익명 제보했다. 민주는 조사받았다.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그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언니, 도와줘 라고 말했다. 나는 어떻게? 라고 물었다. 그는 증언해줘 라고 부탁했다. 나는 거부했다. 이제 내가 약자야. 하지만 내 마음은 아팠다. 민준아,
너도 고통받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시작했어.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삼촌 왜 안 와? 나는 바빠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곧 끝날 거야. 민준의 바람 상대를 설득했다. 민준 오빠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뒀다. 민준은 더 불안해졌다. 나는 관찰했다. 그의 수면 부족, 떨리는 손 이게 복수인가? 만족스럽지만 공허해.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내가 변했어. 예전엔 가족을 위해 참았는데 이제 파괴하고 있어. 마우 산가 커졌다. 멈춰. 아니, 너무 늦었어. 민주는 반격했다. 내 과거 이혼을 회사에 퍼뜨렸다. 언니는 불안정해라고 소문냈다. 동료들이 나를 피했다. 나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이게 대가야. 견뎌. 복수가 깊어질수록 내 인생이 무너졌다. 지은이가 점마 왜 슬퍼? 라고 물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이 복수가 나를 망치고 있어. 그래도 계속했다. 왜냐하면 인생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무조사. 이게 무슨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내 고통이 내 위로야. 하지만 왜 이렇게 씁쓸하지? 복수가 진행될수록 내 내면이 뒤틀렸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게 나인가? 지은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딸아, 엄마가 괴물이 돼가고 있어. 민준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내가 준 증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마워라고 말했다. 나는 미안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죄책감. 하지만 필요했어. 민주는 나를 찾아왔다. 언니, 왜 그래?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가족. 내가 먼저 버렸어 라고 말했다. 그는 놀랐다. 그 선물 1. 그게 왜? 나는 그게 시작이었어 라고 대답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똑똑한 민준이 이제야 깨달았네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증오하지만 여전히 동생이야. 다음 계획은 회사 내부였다. 그의 뇌물 증거를 동료들에게 흘렸다. 익명 게시판에 소문이 퍼졌다. 민주는 회의에서 변명했다. 오해야. 하지만 수 믿지 않았다. 그는 점점 고립됐다. 나는 지켜봤다. 천천히 무너져. 급하게 하면 안 돼. 밤에 독백했다. 복수는 예술이야. 감정을 조종하는 거지. 하지만 대가가 왔다. 민준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아프셨다. 민준이 때문에 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병원에서 울었다. 내 탓인가? 복수가 어머니를 아프게 해. 마우산가 극에 달했다. 멈춰야 해. 하지만 못해. 민주는 반격을 시도했다. 내 직위를 낮추려 했다. 언니, 그만둬라고 말했다. 나는 싫어라고 대답했다. 그는 후회할 거야 라고 위협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싸웠다. 삼촌 나빠라고 말해서. 나는 참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가르친 대로야. 복수가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불법 자금을 추적했다. 은행 기록을 해킹 없이 지인 통해 알아냈다. 위험해. 잡히면 끝이야. 하지만 했다. 민준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이혼 서류가 왔다.
그는 술에 취해 나를 불렀다. 언니, 도와줘. 나는 내가 왜? 라고 물었다. 그는 울었다. 울어. 내가 나를 울렸는데, 하지만 내 가슴이 아팠다. 인간적이네. 하지만 멈추지 마. 밤에 앉아 생각했다. 복수는 나를 소비해. 영혼이 사라지고 있어. 그래도 계속했다. 왜냐하면 변형된 내 생각이 짐랭은 약함지라고 속삭였으니까. 민주는 이제 적이었다. 가족이 아니라. 민준의 회사 지위가 흔들렸다. 이사 해임,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내 작품이야. 내 내면은 더 어두워졌다. 꿈에서 민준을 죽이는 장면이 나왔다. 깨어나 떨었다. 이게 나야? 텐넨해졌어. 지은이를 보며 엄마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복수가 중독됐다. 민준의 약점을 더 찾았다. 그의 옛 애인, 임신했던 여자. 그녀를 만났다. 민준 오빠가 버렸어. 그녀는 울었다. 나는 증언을 부탁했다. 법정에서. 민준은 소송에 휘말렸다. 양육비 청구. 그는 화를 냈다. 너야? 언니, 나는 부정했다. 모르겠어. 그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좋아. 이제 내가 느껴봐.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이게 끝나면 뭐가 남아? 어머니가 그만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무슨 소리세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민준이 망하면 우리도 망해라고 하셨다. 나는 속으로 이미 망했어. 마우산가 폭발했다. 어머니를 위해 멈춰? 아니, 아버지를 위해 계속해. 민준은 나를 해고하려 했다. 언니, 나가라고 말했다. 나는 법대로 해라고 대답했다. 그는 후회해라고 말했다. 그날 밤, 그는 내 집에 왔다. 왜 그래? 우리가 혈육이잖아. 원하는 혈육. 내가 모욕했어 라고 말했다. 그는 미안지라고 중얼거렸다. 미안. 늦었어. 하지만 눈물이 났다. 동생아, 왜 그렇게 됐어? 복수가 절정에 달했다. 그의 모든 비리를 언론에 제보했다. 기사가 나왔다. 건설사 대표, 비리 의혹. 민주는 기자회견을 했다. 오해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폭락했다. 그는 파산 직전이었다. 나는 지켜봤다. 만족해. 하지만 공허해. 밤에 독백했다. 내 인생이 이 복수로 끝나? 낸틴이 사라졌어. 지은이가 엄마, 행복해? 라고 물었다. 나는 긍지라고 거짓말했다.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의 집이 경매에 나왔다. 파산, 사람들이 말했다. 나는 멀리서 봤다. 내가 잃은 게 내 복수야. 내 내면은 지쳤다. 이제 그만. 아니, 끝내야 해. 민준의 마지막 약점. 아버지의 유언장 조작. 증거를 찾았다. 변호사에게 갔다. 소송알게 민준은 체포됐다. 증거 조작 혐의의 그는 감옥에 갈 뻔했다. 그를 면회했다. 언니,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왜 그랬어? 라고 물었다. 그는 자망 때문에 라고 말했다. 이해해. 하지만 용서 못해. 내 마음은 찢어졌다. 복수가 이겼지만 내가 졌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슬픔 때문에 나는 울었다. 내 탓이야. 복수가 가족을 죽였어. 지은이가 전마. 왜? 라고 물었다.
나는 미안지라고 말했다. 내면이 무너졌다. 내냈어. 후회해. 하지만 민준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섰다. 민준이 배신했어요. 법정이 소란스러웠다. 그는 유죄 판결받았다. 집행유예. 하지만 모든 걸 잃었다. 밤에 생각했다. 복수가 끝났어. 하지만 내가 남았나 공허가 밀려왔다. 임랭이 나빴지만 복수도 나빴어. 민준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걸 봤다. 언니,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지나쳤다. 이게 끝인가? 내 삶은 변했다.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지은이가 엄마, 삼촌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나는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망쳤어. 밤마다 꿈에서 민준의 모욕이 되풀이됐다. 쓰레기, 이제 그 말이 나를 향했다. 내가 쓰레기야. 복수는 만족을 줬지만 영혼을 앗아갔다. 이제 물음이 남았다. 이게 정의였을까?